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이후 주가 하락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이 정도의 하락에 동의를 하셨어요?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파장과 충격은 삼성전자 주주환원 이후 주가 급락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이제 의사와 주가는 좀 반대로 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뭐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역시 좀 오바였어요. 150조, 그리고 200조, 여러 가지 과하게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와의 비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사주보다는 배당에 집중하는 모습. 근데 이 솔직히 배당에 집중하게 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금산분리법 관련돼서 이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이 두 기업의 비율,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합쳤을 때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딱 10%, 99.9999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까지 하게 되면 그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금산법 때문에 당장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매입 소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뉘앙스라도 계속해서 미정이라는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 자신감 없는 모습에, 그리고 뭔가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마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배당을 할 때도 삼성생명과 보험의 지분을 줄였어요. 그때도. 왜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실 우리가 3분기 때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8월 달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솔리다임 관련돼서 상장 이슈가 시장에 막 돌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주주환원을 좀 예상보다도 빨리 보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에서도 좀 급해졌을 거고, 그들은 좀 천천히 이렇게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갑작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당장 그들의 지분을 블록딜을 바로 할 수는 없는 사정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까지가 이제 시장이 바라봤던 시선이었고, 근데 오늘 9% 하락이 왜 나왔느냐? 사실 오늘의 이 하락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치운 영향도 있기는 했어요. 지금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외사 쪽에서도 나온 소식들을 보면 당장 그렇게 급하게 이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막 매매를 쓸어 담거나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서서히 지금 국채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가파르게 뭔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딱 봐도 급할 게 없어요.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할 것도 아니고, 특별배당 3분기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10월 달에 또 이사회를 열어서 그때 확신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급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마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돼서 그들의 금산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진행은 할 거예요.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밝힐 거예요. 물론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건 지금 이 부분은 좀 시장에 이것도 약간은 미스 아닌 실망일 수도 있겠죠. 뭐냐면 1월 말에 총 3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건데, 이때 아마 좀 저는 더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10월 달까지는 30조 규모의 일반 배당과 특별 배당 합쳐서 30조 정도? 그게 금액으로 하면 환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걱정은 아니죠.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한 4,500원 주당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돼서 뭔가 드라이브가 더 확실하게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더 명확하고 시원하게 스토리가 저는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2026년까지의 실적을 총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3개년 지금 이번에 주주 환원책은 2024년, 5년, 6년 묶어서 주주 환원책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벌어들일 돈이 뭐 350조에서 매년 지금 뭐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 박스가 워낙 커요. 막 350조에서 500조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3개년 이 환원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뭐를 생각할까요? 지금 당장 바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바쁜 게 없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 투자해야 돼 말로는 했지만 기업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기업이 이제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들 기업과 주주라면은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번 주주환원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되는 기업. 지금 2026년까지 이렇게 정리할게.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었죠. 자사주 소각 관련돼선 금산법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2026년부터 해서는 이제 그 이후부터 3개년 주주환원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좀 더 스토리적으로 탄탄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의 이번 주주 환원은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우리를 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감은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 그 미정이라는 단어가 저는 싫었어요.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지금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으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말 오늘 여러 번 이제 고민을 반복을 하다가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의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가기를 바라고 당장 뭔가 주가가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은 솔직히 안달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삼성전자 주가가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고 AI라는 거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이번에 그거를 다 버는 거니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큰 시계열로 앞으로의 이런 스케줄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하이닉스는 솔리다임 때문에 더 급했던 것 같아요. 더 급했고 왜냐면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 ADR 상장도 했고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고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번에 주주환원에 살짝 그런 미스가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큰 그림이 그렇게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아쉽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고 우리가 바라던 거를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상처, 신뢰 이런 거를 채워주지 못한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고는 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있지 않았을까 보고 또 그럼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런 기업과 동행할 수 없고 이번 10월 말, 내년 1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그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동행하지 못하는 거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업황, 이 기업의 AI 인프라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자리,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전환 3, 4분기 기대감 이런 것들은 하나도 훼손된 거 없어요. 하나도 훼손된 게 없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잖아요. 왜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아니 주가가 왜 안 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주주환원에 더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두 기업은 좋다라고 하는데 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부진해. 아, 이제 남은 카드는 주주환원이다. 여기서의 뭔가 변화를 모색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금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진행되지 않았고 다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어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치만 주주환원 관련돼서 좀 더 큰 시계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우선주 쪽으로 소각을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가 체크 포인트인데 왜냐면 지금 우선주는 금산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선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화재라든지 생명 쪽이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선주에 대한 소각량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괴리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소각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우선주 관련돼서 지금 괴리율 축소 그리고 금산법 피해갈 수 있고 소각량 극대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주 소각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솔직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인데 저도 기분은 안 좋았어요. 저도 기분은 안 좋았고 아니 이렇게까지 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은 했지만 한번 차트 볼까요? 우리 차트 맨날 자주 보니까 차트로도 한번 봐보면 일단은 주봉 제가 9% 빠졌는데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9%를 떠나서 오늘 차트 흐름만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5일선에 대한 지지는 유효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주환원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했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지 박스권을 이탈해서 더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역설적으로 9% 빠진 게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1, 2분기 때 우리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9% 밀었다가 9% 올라왔다가 아직도 시장에 그런 분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확실히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었고 내가 도저히 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가 이 기업을 왜 봐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변경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 마음이 단기적으로 이 기업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제약바이오, 소부자, 화장품, 갑작스럽게 시세가 빵 뜨는 쪽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둔화가 되면 흐름이 이 온기가 이탈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내에서 계속 돈이 돌고 돌아요. 물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아직 멀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강하게 시세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온다라는 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9월 됩니다. 이제 9월 되면 코스닥 승강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승강제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의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쪽으로 중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서 너무 비중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비중이 한 30% 정도다. 그러면 밀어두시고 코스닥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아니면 신규적인 부분들 자금을 더 급하게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금을 지금 급하게 넣을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 흐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왔죠. 창신 메모리 관련돼서 CXMT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양쯔 메모리도 이번에 IPO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낸드 출하량 세계 3위고 지금 내년에 IPO를 또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창신 메모리 쪽에 메모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 중국에 들어가는 메모리. 애플은 일단 CXMT 관련돼서 디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고요. CXMT는 중국의 인민해방군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중국 내 수용 제품에만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이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CXMT의 디램 그리고 양쯔의 낸드를 탑재하게 된다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선 아무리 중국 내라고 하더라도 불편해요. 이런 물꼬가 트였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9월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 메모리 업체 애플 공급망 진입을 허용을 하는 대신에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애플을. 근데 미국 쪽에서는 미국 의원들은 국가 안보 그리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반발을 하기는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중국 메모리 도입을 포기하겠다는 확약과 창신 그리고 양찌의 공유한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승인이 났다고 할게요. 승인이 나면 창신 메모리도 지금 생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대규모 디램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 애플 별도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지는 않겠다. 우리 지금 중국 내에서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데 우리가 애플이라고 해서 왜 싸게 줘야 되냐? 우리 없어서 못 판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메모리 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시장은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게 오늘 또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끌어당긴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술 탈취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